면세점 개장을 2달 앞두고 롯데 측이 내놓은 교통 대책은 주차장 확보가 전부입니다. 상습 정체 구간의 교통난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끊겼던 뱃길에 여객선 취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항 선석이 부족해 운항 허가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가 활동하는 다음 달 이전에 방제를 마치기 어려워 제선충병이 확산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허브마을로 알려진 표선면 세화삼리가 허브를 활용한 벽화와 생산시설을 새로 갖췄습니다. 특화된 마을을 알리고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롯데 면세점이 2달 뒤면 제주시 연동 롯데시티호텔에 문을 엽니다. 이 일대는 지금도 제주 시내 최악의 교통 정체 구간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롯데가 내놓은 대책은 관광버스 20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 확보가 전부인데다 제주도 당국도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광 사거리에서 한라병원, 노영 오거리로 이어지는 롯데시티 호텔 앞.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 낮 시간에도 차량이 밀리는 최악의 차량 정체 구간입니다. 롯데가 면세점 개장을 앞두고 제시한 교통난 해소 대책은 호텔 부근의 2,000제곱미터 주차장이 전부입니다. 이곳에 관광버스를 세워놓고 소형버스로 손님들을 실어 나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차장 규모는 관광버스 20대에 불과합니다. 지금 현재 450회 있는 거 말고 추가적으로 1,000편 이상 더 주차장을 더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라. 뭐 그런 내용도 좀 나. 게다가 셔틀버스가 면세점에 드나들 수 있는 대기 차선이 없어 교통체증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꺼번에 크루즈가 올 경우에 그런 부분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진출로의 여건, 또 도로의 여건 이런 부분이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될 수 있는지. 사정이 이런데도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던 제주도는 다음 달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롯데 측과 유관기관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내용이 공개될 경우 혼란만 가중된다며 언론사 취재까지 통제했습니다. 많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텐데 이거 오픈이 돼서 진행이 되면 안 될 텐데. 면세점 개장이 2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대책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교통난은 더욱 심해지고 이에 대한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제주기점 뱃길이 끊기면서 여객선 이용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최근 여객선 신규 취항이 추진되고 있지만 제주항의 선석이 부족해 운항 허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컨테이너와 건설 자재가 들어찬 제주항. 세월호 사고 이후 화물 전용 항만처럼 변해버린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항로에 여객선 신규 취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선 한일고속이 10년 만에 제주 여수항로에 승객 810명과 차량 200대를 실을 수 있는 15,000톤급 대형 여객선을 투입합니다. 또 지난 3월 말 운항이 중단된 제주 추자 완도항로에 600톤급 소형 여객선 대신 2,900톤급 중형 여객선으로 교체합니다. 중국인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크게 늘면서 제주기점 여객선 시장은 지난해 다시 이전의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월드 고속에서도 제주와 목포 사이에 여객선 추가 투입을 검토 중입니다. 문제는 제주항입니다. 제주 여수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의 길이는 189m에 이르지만 이 크기를 수용할 선석이 없습니다. 선석 수도 부족해 선뜻 여객선 취항을 허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선박이 굉장히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화된 선박에 맞는 어떤 그 적정한 선석 확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기점 뱃길 이용객은 지난해보다 16만여 명, 35% 감소된 상태. 세월호 사고로 침체된 분위기에다 선석 부족까지 겹치면서 해상 물류와 여객 운송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다음 달 초 노동절과 어린이날로 이어지는 연휴를 맞아 국내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중국의 노동절 연휴를 맞아 지난해보다 27% 늘어난 중국인 관광객 2만 6천여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일본의 골든위크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지면서 일본인 관광객도 4,7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다 내국인 관광객 방문도 이어지면서 국내외 항공편 좌석은 대부분 예약이 끝났고 숙박업소와 렌터카 업체 등 관광업계가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개발을 막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중산간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지하수자원과 경관 보전지구의 1, 2등급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해 대규모 개발을 금지하고 해안선 50m 이내 지역의 개발 행위 허가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수정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소나무 제선충병 방제는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가 활동하는 5월 전에 모두 끝내야 효과가 있는데요. 감염목이 당초 예상보다 2배나 늘면서 방제가 늦어져 올해도 제선충병이 확산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한경면 저지오름에서 본 제주시 서부 지역. 벌겋게 말라 죽은 소나무가 군데군데 눈에 띕니다. 제선충 2차 방제 작업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고사목을 모두 잘라내지 못한 겁니다. 제선충 방제 작업은 늦어도 이달 안에 마쳐야 합니다. 다음 달이면 제선충으로 옮기는 솔수염 하늘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관측조사에서 감염된 소나무는 46만 그루. 지난해 10월 1차 관측 때보다 2배나 많아졌습니다. 이 가운데 43만 그루는 베어냈지만 아직도 3만 1천여 그루가 남았습니다. 이 제선충병의 고사목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일부 이제 올해 죽은 이제 소나무의 일부는 아마 이제 남아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하고. 고사목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 데다 장비 접근도 어려워 이달 안에 방제를 마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방제를 완벽히 했다고 생각하더라도 다음 해에는 거의 50% 정도는 방제를 잘해도 50% 정도는 지금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제선충 방제에 투입된 예산만 900억 원, 소나무 숲의 10%가 사라졌습니다. 올해도 완전 방제가 어려워 보여 소나무 제선충병과의 길고 긴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3리는 허브 마을로 알려져 있는데요. 허브를 활용한 벽화와 생산시설까지 새로 갖췄습니다. 제주 올레와 마을 주민이 함께하는 주민 행복 프로젝트 현장에 이소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도로를 따라 연보라꽃이 흐드러지게 핀 표선면 세화3리. 마을 안으로 들어서면 향긋한 허브의 향만큼이나 정겨운 벽화가 눈길을 끕니다. 이 마을의 상징인 허브와 동백꽃으로 예술가 3명이 한 달 넘게 머물며 주민들과 함께 그린 겁니다. 이 동네에서 나오는 꽃, 향기가 나는 것들이 뭘까 생각을 해서 다른 보는 사람들이 그 꽃의 어떤 이 동네의 꽃들이 어떤 건가 그거에 맞춰서 이제 조성을 했죠. 벽화와 함께 허브를 이용한 양초와 간세 인형을 만들 수 있는 작업장까지 갖춰져 주민들은 마을을 알리고 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허브 하나만 가져가지고 이 세화3리를 알리기는 너무 부족해가지고 우리 제주 올레와의 연구 사업을 보다시피 세화3리를 이제 전국 방방곡곡 알릴 수 이해가 돼서 너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주 올레가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룰루랄라 프로젝트로 성산읍 시흥리와 이호동 현사마을에 이어 이번이 3번째입니다. 길이 지나가는 올레 마을들이 이 길을 이용해서 또는 저희 제주 올레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수익도 얻을 수 있고 자부심도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마을이 더 예뻐지고 주민들이 중심이 된 마을 공동체 사업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투자진흥지구에 편중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감면된 지방세 1,600억 원 가운데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세율 조정권 등에 따른 감면액은 560억 원으로 3년 전보다 220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투자진흥지구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액이 447억 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해 혜택이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와 별장, 고급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상황을 분석해 감면율을 조정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제주시 해안동 평화로에서 55살 고모 씨가 몰던 택시가 렌터카와 전신주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고 씨와 택시에 타고 있던 양모 씨 등 중국인 관광객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가던 렌터카가 충전소로 들어가기 위해 갑자기 멈춰섰다는 운전자와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 행사가 우리가 희망이다를 주제로 오늘 오후 제주대 병원에서 열렸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제주자치도가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제주도립합창단의 공연과 이상열 한국정신신체의학회 이사장의 건강한 스트레스 등에 대한 강연으로 꾸며졌습니다. 제주산 돼지고기의 홍콩 수출이 5년 만에 재개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는 2010년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됐던 제주산 돼지고기의 홍콩 수출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홍콩 수출은 지난 1월부터 6차례에 걸친 홍콩 검역당국의 정밀검사를 통과해 이루어지게 됐는데 양돈 농가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봄철 수온이 오르면서 넙치 질병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온이 오르고 넙치 종묘를 새로 들여오는 시기를 맞아 바이러스성 출혈성 폐혈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적정한 사육 밀도를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수조를 소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 지역에서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폐혈증으로 지난해 70만 마리, 올해 18만 마리의 넙치가 폐사했습니다. 무인 헬기를 이용한 밭작물 병해충 방제 사업이 확대됩니다. 농협 제주지역본부는 올해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안덕 농협에 방제용 무인 헬기 1대와 운반용 차량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방제용 무인 헬기는 함덕 농협과 구자 농협 2곳에 배치됐는데 인건비와 농약값이 30% 정도 절감되고 방제 시간도 크게 단축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명예도민에 대한 항공료 할인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주도 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김환국 의원은 제주항공과 진에어, 이스타항공이 명예도민에 대한 항공료 할인을 하고 있지만 대한항공과 에어부산은 외면하고 있다며 제주도의 해당 항공사와 협의를 요구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